더 이상은 하면서도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스토킹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처벌이 너무 느슨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일단 신당동 살인범의 경우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런 일을 벌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부터 지난달까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건 중 1건꼴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예. 성폭력 범죄 관련 구속영장과 비교하면 기각률이 2배에 이릅니다. 전주환도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영장 심사 단계에서 이 보복 우려를 적극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판단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구속은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완전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네, 지금으로선 경찰이 내리는 긴급조치 외에는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위험에 닥쳐야지만 쓸 수 있는 반면 가해자의 위치 추적은 사전에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제안을 했는데요.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까지 가도 처벌이 너무 느슨하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스토킹 처벌법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단순 협박죄와 같은 수준입니다. 예. 그나마도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형량이 많이 깎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해자가 합의해달라며 협박이나 회유를 하거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상 굉장히 죄질이 약한 범죄, 그러니까 굉장히 처벌 수위가 낮은 범죄로 인식될 수 있고 반의사 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스토킹 처벌법이 굉장히 이렇게 죄질이 나쁘지 않는 범죄로 오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서로 간에 잘 아는 사이에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물론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영국은 스토킹에 따른 두려움과 불안감을 합리적인 상식 수준으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미국도 합리적인 두려움을 줄 만한 위협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령 피해 당사자가 스토킹을 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경찰이 스스로 판단할 재량을 준 겁니다. 예, 결국은 스토킹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사회적 인식부터 분명히 바꾸고 사법당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